저는 이명희입니다. 올해 68세,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8년이 지났어요. 다행히 남편이 생전에 부동산 투자를 잘해놔서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어요. 매월 나오는 임대료와 연금으로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딸은 각각 결혼해서 독립했고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 보는 게 전부죠. 평일에는 드라마 보고 주말에는 시장 보고 가끔 동네 친구들과 차 마시는 게 일상의 전부였어요. 이렇게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니까 가끔은 내가 왜 살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동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쌀 20kg짜리 포대를 사야 했는데 혼자서 들기에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매번 마트 직원분께 부탁해서 차까지 옮겨주곤 했는데 그날은 직원분들이 다 바빠 보이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배달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키는 175cm 정도, 나이는 50대 중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그리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아, 괜찮습니다. 곧 직원분이 와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무거우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그 남자는 쌀포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힘이 좋더라고요. 제 차까지 옮겨준 후에 알았는데 그 남자는 이마트에서 배달 일을 하는 김성준이라는 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성준 씨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친근했어요.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네. 마침 배달이 끝나서 시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트 앞 카페에서 첫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성준 씨는 올해 56세로 젊었을 때 택시 운전을 하다가 지금은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부인과는 3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요. 아, 그러셨군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뭔가 마음이 철렁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제 외로움에 대해 물어본 거였거든요. 뭐 익숙해졌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특히 아직 젊으신 분은요. 절단이요? 68세를 절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애 이상 하는 말이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성준 씨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마트에 갈 때마다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커피 한 잔씩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동네 지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준 씨의 관심이 남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늘 참 예쁘게 옷 입으셨네요. 헤어스타일 바꾸셨어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좋은 분이 혼자 사시는 게 정말 아깝다니까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사교적인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명희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명희 씨를 보면 마음이 설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68세 할머니한테 설렌다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성준 씨, 농담 그만하세요. 제가 몇 살인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명희 씨는 나이에 비해 정말 젊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니요? 언제부터 제가 매력적이었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가는 걸 한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매력적이라고 말해주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12살이나 어린 남자가 저에게 왜 이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혹시 제가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걸 알고 그런 건 아닐까요? 성준 씨, 혹시 제가 혼자 살면서 형편이 괜찮다는 걸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준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명희 씨, 그런 말씀은 너무 서운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요? 정말 순수하게 명희 씨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거든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68세 여자에게 순수한 감정을 가질 리가 있나요? 그런데 성준 씨의 접근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해갔어요. 명희 씨,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요?
명희 씨 드라이브 어떠세요? 제가 차는 없지만 렌트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제안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그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도 했고, 무엇보다 성준 씨가 저를 여자로 대해주는 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준 씨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는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성준 씨가 제 손을 살짝 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성준 씨가 더욱 꽉 잡더라고요. 명희 씨 괜찮아요. 그냥 손만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 것 정도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라이브를 갔을 때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나중에는 허리까지 감싸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당황해서 피했지만 성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명희 씨 저를 믿어보세요. 제가 명희 씨를 아프게 할 리 없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필요한 거예요. 명희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명희 씨 우리 진짜 사랑한다면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 단계라니요. 68세 할머니한테 그런 걸 요구한다고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준 씨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명희 씨도 여자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미 68살이에요. 그런 걸 할 나이가 아니라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리고 명희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나이 든 여자가 오히려 더 섹시한 거 있잖아요. 섹시하다니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68세 할머니를 두고 섹시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부끄럽긴 했지만요. 명희 씨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전부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명희 씨의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성준 씨의 이런 말들이 계속되자 저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8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저는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 어머니 역할만 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성준 씨가 저를 여자로 대해주니까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68세 할머니가 56세 남자와 그런 관계를 가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주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가장 큰 고민은 제 몸에 대한 부담감이었어요. 68년을 살아온 이 몸을 젊은 남자에게 보여준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 때도 나이 들면서 점점 부끄러워했는데 하물며 12살 어린 남자에게요. 성준 씨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명희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이해해요. 그리고 명희 씨의 모든 모습이 아름다워요. 성준 씨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저도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원한다고 말해주는데 이걸 거절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던 중 성준 씨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명희 씨 조용한 곳에서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진짜 대화요? 네,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그리고 명희 씨도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68세에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관심을 받을 기회가 또 있을까요? 성준 씨 저는 정말 경험이 없어요. 남편 말고는 아무도. 괜찮아요, 명희 씨.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성준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성준 씨와 함께 시내의 작은 모텔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68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모텔에 들어서자 성준 씨가 방을 잡았어요. 깨끗한 방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명희 씨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성준 씨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의외였던 건 그의 태도였어요. 명희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욱 그래요. 성준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뭐가 아름다워요. 정말이에요. 명희 씨의 주름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운 세월의 흔적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성준 씨는 정말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배려하고 있다는 걸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68년을 살아온 이 몸을 젊은 남자에게 보여준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성준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명희 씨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몸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성준 씨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었어요. 혐오스러워하거나 실망하는 기색 없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저는 성준 씨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성준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돈을 보고 접근한 거예요? 성준 씨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쉰 후에 대답했어요. 명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그랬어요. 역시 그랬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처음에 명희 씨를 봤을 때 혼자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도 그런 거네요.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달라요. 성준 씨가 급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던 게 맞아요. 하지만 명희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마음이 생겼어요. 명희 씨의 외로움, 따뜻함,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명희 씨가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명희 씨 자체가 좋아요. 성준 씨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배달 일만으로는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명희 씨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도 제가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명희 씨가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명희 씨를 사랑해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성준 씨의 솔직함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돈 문제가 완전히 빠질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성준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게 되었고 가끔은 제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성준 씨는 생각보다 요리도 잘했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에서 성준 씨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할머니가 젊은 남자랑 뭘 하는 거야? 돈 많은 할머니라더니 젊은 남자 꼬셔서 놀고 있네. 창피하지도 않나 저 나이에.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제 자식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였어요. 마침 성준 씨가 저녁을 준비해주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성준 씨라고 해서 동네에서 알게 된 분이야. 안녕하세요. 성준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엄마 잠깐 따로 얘기 좀 해요. 아들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따졌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 다 들었어요. 무슨 소문? 엄마가 젊은 남자랑 사귀고 다닌다고요. 정말이에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한 일이 뭐가 있어? 나도 사람인데 외로우면 안 되나?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엄마는 68살이에요. 그 남자는 뭘 보고 엄마한테 접근한 건지 뻔하잖아요. 아들의 말이 칼처럼 마음을 찔렀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50대 남자가 68살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요? 왜 안 돼?
나이가 전부는 아니잖아. 엄마 현실을 보세요. 그 남자 직업이 뭐예요? 배달 일이라고 들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성준 씨가 직접 인정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엔 경제적인 이유로 접근했다고 한 그 말이요. 그래도 지금은 진심이야. 엄마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들과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어요. 결국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성준 씨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요? 성준 씨의 진심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며칠 후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엄마 저는 오빠처럼 반대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식들마저 걱정하는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성준 씨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쁨이었거든요. 68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성준 씨는 제 고민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명혜 씨, 자식분들이 반대하시는 거 알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성준 씨. 하지만 명혜 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좋아하는데 나이가 문제가 되나요? 성준 씨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명혜 씨,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성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죠.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성준 씨의 동료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 할머니시네요. 성준이가 자주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성준이 그러더라고요. 돈 많은 할머니 만나서 이제 걱정 없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성준 씨가 동료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자랑하면서 말이에요. 할머니가 용돈도 많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해서 좋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성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준 씨, 잠깐 만날 수 있어요? 네, 명혜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그냥 할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성준 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성준 씨, 동료분한테 그런 말 했어요? 제가 돈 많은 할머니라고 용돈도 주고 밥도 사준다고. 성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명혜 씨, 그건 정말 그런 말 했어요? 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전부예요? 결국 제 돈이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명혜 씨. 물론 처음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명혜 씨를 사랑해요. 사랑이요? 그럼 제가 돈이 없어도 저랑 계속 만날 거예요? 성준 씨가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명혜 씨, 사랑이라는 게 꼭 하나의 이유로만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도 지금은 정말 명혜 씨가 좋아요. 여러 이유 중에 제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네요. 명혜 씨, 솔직히 말해봐요. 만약 제가 지금 당장 가난해진다면 그래도 저를 만날 거예요? 성준 씨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명혜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접근한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 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명혜 씨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 명혜 씨가 저를 필요로 해주는 느낌,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해졌어요. 그래도 돈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적어도 정직하긴 하네요.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오히려 나았어요. 그럼 우리 관계가 정확히 뭐예요? 사랑인가요? 거래인가요? 명혜 씨, 꼭 그렇게 구분해야 하나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순수한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준 씨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관계 아닌가요? 명혜 씨,
제가 명예 씨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명예 씨를 아끼고 소중히 생각해요. 그럼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명예 씨가 괜찮으시다면요. 저는 명예 씨를 정말 잘 모셔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성준 씨의 솔직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적어도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성준 씨에게서 얻는 게 있었어요. 외로움을 달래주고 여자로서 느끼는 설렘을 주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며칠 후 성준 씨와 다시 만났어요. 명예 씨 생각해 보셨어요? 응. 나도 솔직히 말할게. 네, 말씀하세요. 나도 당신에게서 얻는 게 있어. 외로움도 달래주고 이 나이에 설렘도 느끼게 해주고. 명예 씨.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거지. 당신은 경제적 도움을 나는 감정적 만족을. 이게 뭐가 나빠? 성준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 다른 여자들한테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리고 동료들한테 자랑하지도 마. 네,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끔 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도 괜찮아. 어차피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정말요? 감사해요, 명예 씨. 그렇게 해서 성준 씨와 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에 3, 4번은 제 집에서 함께 지내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어요. 특히 아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딸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요. 그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물론 처음엔 걱정했지만 엄마가 행복해 하시니까 다행이에요. 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제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분이 좋고 외출할 때도 옷 입는 재미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성준 씨도 생각보다 집안일을 잘했어요. 요리, 청소, 빨래까지 다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외롭지 않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성준 씨가 말했어요. 명희 씨, 제가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제 인생이 이렇게 안정될 줄 몰랐어요. 명희 씨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고 정서적으로도 의지할 곳이 생겼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죠? 그러게. 서로 필요한 걸 채워주니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성준 씨가 제안했어요. 명희 씨, 우리 아예 같이 살까요? 같이 살자고? 네, 어차피 제가 자주 여기 오는 것도 그렇고 명희 씨도 외로우시잖아요. 생각해볼 만한 제안이었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좋아.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성준 씨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성준 씨가 아침을 준비해주고 저는 집안 정리를 해요. 오후에는 함께 시장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요. 생각보다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이었어요. 물론 가끔은 나이 차이를 실감할 때도 있어요. 성준 씨가 알고 있는 최신 유행이나 젊은 사람들 문화는 저와 거리가 멀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 성준 씨가 저를 정말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약도 챙겨주고 밤새 간병도 해줘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정성스럽더라고요. 성준아, 너 왜 이렇게 잘해줘? 유명희 씨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솔직히 말해봐. 나 없으면 어떻게 될 거야? 정말 힘들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요.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네요. 나도 너 없으면 다시 외로워질 거야. 그럼 우리 계속 함께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사랑인지 의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1년이 지나고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우리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근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들도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아요. 엄마,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딸은 아예 성준 씨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성준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당연히 잘 모셔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 식사하고, 낮에는 각자 할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TV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주말에는 가끔 근처로 드라이브도 가고요. 성준 씨는 여전히 가끔 배달 일을 해요. 완전히 일을 그만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의존적인 관계는 좋지 않으니까요. 명희 씨, 제가 나이 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성준 씨가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야? 너도 늙고 나도 늙고 같이 늙어가는 거지. 저는 지금도 56살인데 명희 씨는 68살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차이가 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 걱정해봤자 뭐해. 실제로 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정순아 후회 안 해? 뭘 후회해? 그런 관계 말이야. 순수한 사랑이 아니잖아. 순수한 사랑이 뭔데? 세상에 완전히 순수한 사랑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나는 지금 행복해.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68세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비록 순수한 사랑은 아닐지 몰라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성준 씨와 함께 생활한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어요.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물론 가끔은 갈등도 있어요. 성준 씨가 제 돈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명희 씨 이번 달 용돈 좀 주세요. 벌써? 지난주에 줬잖아. 좀 부족해서요. 이럴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크게 싸우지는 않아요.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성준 씨도 저에게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명희 씨 너무 잔소리가 심하세요.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야. 그래도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금방 화해해요. 서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만족스러운 건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혼자가 아니고 저녁에 집에 와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68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성준 씨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으니까 마음도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명희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나도 너 때문에 달라졌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처음 시작은 순수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8세 여성과 56세 남성의 이런 관계가 잘못된 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외로움을 달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게 기분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만남이 순수한 우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저와 성준 씨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관계예요. 68세의 12살 어린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